개인적으로 제가 벌고 있는 수입이 이 분야를 취미로 남겨둘까 직업으로 나아갈까라고 고민하신다는 것 자체가 언젠가는 번아웃이 반드시 오거든요. 사람이라면은 괜찮네? 또 가볼까? 이러면서 이제 또 그러면서 한 발을 내딛었던 것 같아요. 어느새 2만 명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1만 명 Q&A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사실 근데 엊그제 같진 않고, 뭐 지금 너무 좀 감격스러워서 말을 횡설수설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유익한 꿀팁들 전달하면서 사진이나 영상 같은 경우에는 영상미 더 있게 멋있게 보여드리면서 정말 앞으로도 더 꾸준히 발전하는 삶, 그리고 도와주 라이크를 하면서 꿈을 좇는 삶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많이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이번 영상의 주제는 2만 명 Q&A입니다. 유튜브 커뮤니티나 아니면 인스타 스토리 통해서 받았어요. 질문을 정말 많이 해주셨는데 정리를 했더니 한 50개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차근차근 부지런히 답변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을 풀어야겠죠. 제가 저번 Q&A 영상이 50분인가? 그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얼마나 말을 많이 할지 어쨌든 간에 바로 갑시다. 우선은 M4 정말 좋은 카메라죠. 사진이랑 영상 둘 다 가능한 아주 하이브리드한 카메라인데 세팅값 같은 경우에는 별건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딱딱딱 띄워드리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서 이렇게 해도록 하겠습니다. Leave me dry. You baby. 사실 제가 진짜 극아이예요. 원래 한 2019년 이 유튜브를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ENTP였는데 요새는 아이가 제가 다시 해보니까 80%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찐 아이인데 제가 새로운 사람들 사이에서 그리고 뭔가 제가 기획한 이벤트니까 제가 주도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거는 좀 많이 뭐 부끄럽다고 해야 되나? 하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Q&A를 받으면 꾸준히 나오는 질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서울의 블루아워를 같이 담는 그런 출사 이벤트를 날이 좀만 풀리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좀 부끄러워가지고 이런 거를 우선은 조리개는 무조건 최대 개방을 하고요. 셔터 스피드는 제가 24프레임으로 평소에 찍거든요. 그래서 50분의 1로 최대한 맞춥니다. 그래서 ISO를 활용하면서 이제 노출 값을 조정을 하는데 최대한 ISO는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야간에서라도 빛이 있는 곳에서 촬영을 진행하는 거를 지향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S로그를 먹이면은 노이즈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하이라이트랑 안부랑 안 날아가는 그냥 S로그를 빼고 찍어도 상관없을 것 같은 장소들은 빼고 그냥 기본 세팅 값으로 찍기도 하는 편입니다. 사실 인테리어 포스터는 제가 2종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수요가 있는 편은 아닙니다. 제가 슬슬 이제 종류를 늘려 나가긴 할 건데 파리라던가 런던이라던가 아니면은 일본 도쿄타워라던가 서울에 완전 풍경 멋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 차근차근 올해에는 좀 포스터 종류를 많이 늘려가는 식으로 해볼 건데 스마트 스토어에서는 대체로 배경화면을 많이 팔거든요. 배경화면을 파는데 꽤나 쏠쏠합니다. 그냥 하루에 10분 정도밖에 투자를 안 하거든요. 뭐 이메일 전달 드리는 거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투자를 하는데 평균적으로 한 30-40만 원 정도 월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 정도면 부수입으로 그래도 그냥 꽤나 괜찮지 않나. 하루 10분 15분 투자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 있습니다. 이 유튜브가 커지면은 어쩔 수 없이 혼자서 편집하고 촬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 편집자를 고용한다든지 다른 방면으로 더 크게 사업을 확장할 생각은 있습니다. 근데 그냥 두루뭉실하게 뭐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계획 단계뿐이지 현실적으로 2024년 뭘 하겠다, 5년엔 뭘 하겠다 이런 식으로 스텝을 밟지는 않고 그냥 두루뭉실하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Transita dolando o chão, preso numa cheia. 요새
운동을 좀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1년 한 4, 5개월 정도 됐는데 확실히 작년에 비해서 제가 몸무게가 10kg가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알아봐 주신다니 너무 기쁜데요.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근데 바디 프로필은 생각이 1도 없습니다. 좀 유교 보이거든요. 그래서 남 앞에서 몸을 그것도 불특정 다수에게 온라인상으로 공개한다라는 것 자체가 약간은 좀 거리낌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 몸은 그냥 저랑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 그 둘에게만 공개를 할 수 있는 아직 그런 단계인 것 같은데, 근데 뭐 나중에 제가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해서 몸이 더 커지고 이건 좀 자랑해야겠는데 싶은 생각이 들 때는 또 생각이 바뀌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그렇게 막 누군가에게 자랑할 몸은 아니라서 계획은 없는데 앞으로 운동은 꾸준히 할 생각입니다. 여자친구 없습니다. 없었어요? 아니요, 없어요. 있었는데. 근데 항상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의 최종 인생 목표는 행복한 결혼과 가정을 꾸리는 거기 때문에 일 때문에 막 바빠서 못한다 이거는 저는 핑계라고 생각하고 정말 제가 마음이 가고 그런 사람에게는 직진할 거고요. 그래서 네, 있고 싶습니다. 우티 형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6월 달에 스위스에 가서 우티 형님을 만난 거는 큰 행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실력도 있으시고 겸손하신 형님한테 많이 배웠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은 엄마가 죄송합니다. 네, 그냥 유전인 것 같습니다. 외가 쪽이 다 크시거든요. 아무튼 간에 우티 형님 사랑하고요. 9월 달에 이제 또 만날 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얼굴 한번 뵈면서 또 맛있는 거 먹으면서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해요. I'm happy on my own. 이 질문은 굉장히 딥할 것 같기도 해서 그냥 심호흡 한번 하고, 정말 이거는 제 주관적인 의견이니까 그냥 걸러 들으시고 그냥 참고할 거 있으면 참고하시고 이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분야를 취미로 남겨둘까 직업으로 나아갈까라고 고민하신다는 것 자체가 언젠가는 벽에 부딪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직 좀 안 하다 할 수도 있는데, 저는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영상이랑 사진이란 분야가 너무 재밌고 좋아서 이 분야로 자아 실현을 해야지, 이 분야에서 내가 정말 탑이 돼야지, 이 분야에서 내가 어떤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어떤 게임 체인저가 돼야지 라고 생각을 해봤지, 이 분야가 너무 좋은데 내가 그냥 취미로 남겨둬야 될까? 라고 고민을 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잠에 들기 전에 막 공상이나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도 이 영상 만들면 재밌겠다, 이번에는 이 공간에 가서 사진을 찍으면 재밌겠다 라고 그냥 계속해서 되게 익사이티드한 상태에서 이 분야를 계속 하지, 막 내가 이 분야를 막 더 나아간다면은 남들처럼 막 직업이 되고 돈을 정말 많이 벌 수 있을까? 그냥 취미로 남겨두는 게 좋을까라고 고민하거나 걱정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질문하고 계신 분이 어떤 상태인지 모르겠거든요. 근데 취미로 남길까 직업으로 가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시는 거는 이 분야에 대해서 내가 100% 확신이 없다라는 소리인 것 같고, 저는 그렇다면 그냥 취미로 남겨두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러 분야에서 그중에 자신이 100% 올인하고 싶다라는 분야가 반드시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취미랑 직업 사이에서 고민하는 분야보다는 다른 분야들 중에서 이건 내가 정말 무조건 내 인생을 걸고서라도 무조건 100% 올인해야겠다라는 분야를 찾는 거를 저는 더 추천드립니다. 그냥 좀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냥 걸러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놓쳤는데 직업과 취미의 차이도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저는 제 직업이랑 취미 사이에 경계가 없거든요. 워라밸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저는 근데 워크랑 라이프 사이에 밸런스가 없습니다. 저는 그냥 스트레스를 받거나 정말 내가 어떻게 감정을 표출하고 그렇게 배출하지? 라고 했을 때는 사진을 찍으러 가고 영상을 찍으러 가고요. 제가 찍었던 결과물들을 라이트룸에서 색 보정을 하는 과정에서 우울한 노래를 들으면서 그 우울함을 배출하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은 저는 그 사이에 경계가 1도 없고, 사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전 일이라고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냥 이런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하면서 돈까지 번다고?
라고 하는 좀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저는 직업과 취미 사이에 경계가 없는 삶을 살고 있다? 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취미 같은 일이면 균형을 깨도 돼. 젊어서 놀라는 놈들은 제껴달라. 10년은 삶이 바뀌는 걸 봤어. 정말 개인차가 심할 것 같아요. 근데 구독자가 제가 1000명 미만일 때도 비즈니스 메일로 협찬 메일이 들어오긴 했어요. 근데 그건 제 분야와는 아무 상관없는 막 예를 들면 다이어트 보조식품 막 이런 거 있죠. 그런 협찬 제안은 오긴 와요. 근데 이제 내 채널의 정체성과 다를 뿐이지. 그래서 제가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하게 됐냐면은 구독자 10,000명 정도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 카메라 관련해서 리뷰 영상 만드실래요? 라던가 이런 비즈니스 이메일을 주기적으로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기준에선 1만 명 정도에서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협찬 영상은 일부러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채널의 정체성과 맞으면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뜬금없이 제가 다이어트 식품 보조제예요 라고 이렇게 홍보하는 것도 애초에 홍보 효과도 없을 뿐더러 그러면은 사실 클라이언트 입장이나 저의 입장이나 둘 다 루즈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제 채널의 정체성과 맞냐? 이게 첫 번째 키워드고요. 그 두 번째는 이 제품이 정말 여러분들께 추천해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제품일까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을 때 도움이 된다. 이 두 조건이 충족되면은 저는 만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작년부터 제가 좀 많이 다녔습니다. 몽골부터 해서 뭐 보홀 아니면은 올해 초에는 유럽도 다녀왔고 엄청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일적으로 다닌 것들이 대부분이긴 한데 그래서 질문 다시 봐야겠다. 사비와 협찬 비용이 몇 대 몇 비율이냐면은 이거는 그냥 띄워드릴게요. Baby, move any way you need. How do you do it, darling? Got me on my knees, on my feet. You can take me to the left, baby, take me to the right. You can take me for the rest of my life. Just move, baby. The way you move is moving me. 사진보다는 영상이 훨씬 단가가 높고요. 대신에 사진은 빈도수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비율이 더 높냐고 따졌을 때는 영상 쪽이 한 번 했을 때 단가가 더 세다. 하지만 빈도수는 사진 쪽이 더 많다 라고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You just move, baby. Move any way you need. 네, 저는 어떤 방향에서든 부업이든 본업이든 자신이 열정 있는 분야를 꾸준히 SNS에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유튜브든 인스타든 상관없이 무조건 꾸준히 하다 보면은 처음엔 부업으로 시작했지만 본업으로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정말 SNS를 하면서 무수히 많은 기회들이 있구나라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네, 만약에 취미가 있고 그거를 계속 꾸준히 할 자신이 있다면은 부업으로 시작하셔도 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왜 이러세요? 아, 그래서 네, 입금 어디로 해주시면 되나요? 이 질문을 계속해서 받을 때마다 저는 M4 정말 좋다고 생각하고 이게 사진이랑 영상이 둘 다 되는 하이브리드 카메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좋고 만족하며 쓰고 있고, 그 다음에 화각 같은 경우에는 2470이 저는 정말 인물도 찍을 수 있고 풍경도 찍을 수 있고 뭐 스트릿 아니면 뭐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조합인 A7M4랑 2470 GM2를 가장 애정하고 여행을 다니면서도 이렇게 조합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권태기, 저는 권태기를 그냥 번아웃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어떤 분야든 간에 자신이 미쳐있는 분야도 번아웃이 반드시 오거든요, 사람이라면은. 저는 아무리 사진과 영상을 정말 좋아하지만 가끔은 하기 싫을 때도 있고, 가끔은 아, 내가 이 분야를 계속해서 한다고 해서 더 나아질 수 있을까? 라는 미래의 불안감도 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열정은 자기 파괴를 동반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진과 영상에 대한 열정은 정말 계속해서 끊임없이 저한테 모티베이션을 주기도 하지만 파괴를 당하기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장 번아웃 심할 때 일기에서 이렇게 문구를 썼어요. 열정은 자기 파괴를 동반한다. 그 열정은 불꽃이다. 그 불꽃에 한숨조차 쉴 틈도 주지 않는다면은
여기서 숨이라는 거는 저는 공기 H2O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공기가 차단되고 그 불씨는 꺼지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쉼없이 계속해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열정적으로 한다고 해서 계속 잘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그 불씨는 꺼지거든요. 그 꺼지고 나서는 잔해들이 남아요. 그 잔해들을 번아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잔해들을 치워주지 않으면은 불꽃이 다시 붙기가 어렵습니다. 그 잔해를 치우기 위해서 가끔은 리프레시도 하고 휴식도 취하고 그러면서 뭐 친구들도 만나고 맛있는 거 먹고 이래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 잔해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불꽃을 아무리 붙이려고 해봤자 안 되기 때문에 번아웃이 올 때는 저는 뭐 그렇게 리프레시를 하는 편이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렇게 리프레시를 하고 돌아오면은 다시 또 불꽃이 붙어요. 그래서 또 계속해서 나아가다가 또 어느 순간 또 쉴 틈도 주지 않아서 공기가 차단되면은 또 번아웃이 오고 이렇게 반복하는 편입니다. Yeah, old boyfriends kinda scare me, cause they all got a little bit of history with you. It's really hard, and you have to do it over a sustained period of time. So if you don't love it, if you're not having fun doing it, and you don't really love it, you're gonna give up. And that's what happens to most people, actually. If you really look at the ones that ended up, being successful, unquote, in the eyes of society and the ones that didn't, oftentimes it's the ones that are successful loved what they did so they could persevere. Things that never happened. I start to believe that you're still in love. 네, 드론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4급 자격증이 있어야지 날릴 수가 있고요. 이거는 온라인에서 무료로 시험을 볼 수 있으니까 꼭 보시고 저는 그래서 4급 자격증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드론을 날릴 때 무조건 플러스 요인이 무조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애초에 첫 번째로는 그냥 드론 촬영 감독으로만 외주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플러스 요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두 번째로는 그냥 지상에서 핸드헬드랑 뭐 짐벌을 써서 담으면은 물론 좋긴 하겠지만 드론까지 더해진다면은 진짜 갑자기 와 싶은 순간이 있을 때도 있고 드론만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구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가미가 되면서 영상이 더 풍성해지고 퀄리티가 더 높아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드론이 있으면 무조건 플러스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모바일 앱으로는 편집을 하지 않고요. 다 랩탑으로 프리미어 프로 통해서 편집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애프터 이펙트까지 곁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사진, 카메라, 영상, 독학에 관련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는데 우선은 그냥 뻔한 답을 할게요. 이 세상에는 지식이 정말 차고 넘치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 예를 들면은 카메라의 기본 3요소, 라이트룸, 뭐 튜토리얼 이렇게 검색을 하셔도 되고 프리미어 프로 튜토리얼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정말 많은 양의 정보들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뻔한 대답이었고요. 제 개인적인 경험을 들려드릴게요. 영상은 저는 처음에는 편집하는 여자님이랑 그다음에 비디오 클래스 이 두 분 채널을 정말 자주 보면서 프리미어 프로에 어떤 기능이 있는지 그런 다음에 인터페이스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를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장 좋아하는 크리에이터의 영상을 과거부터 지금까지 거의 100번 넘게 돌려본 것 같아요. 그게 DPR 이한 님이 인스타그램에 IGTV? 그때 당시엔 IGTV였는데 릴스 없을 때 그때 올려놓은 브이로그가 3편, 4편 정도 있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감각적이고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언젠간 이 사람처럼 영상을 잘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50번, 100번을 돌려볼 정도로 정말 애정을 하는데 이렇게 돌려보다 보면은 배울 점들이 보이거든요. 그 배울 점들을 계속해서 습득을 합니다. 정말 웃긴 게 1년 단위로 그 영상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보는 시야가 더 넓어져요. 뭐 처음에는 이렇게 촬영했고 이렇게 편집했구나가 보이는데 두 번째는 이렇게 사운드 이펙트를 매겼구나 싶은 때도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색 보정을 하셨구나 싶을 때도 있고 네 번째는 이렇게 비주얼 이펙트를 주셨구나 뭐 이렇게 그냥 계속해서 자신이 실력이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그 영상은 그대로인데 아는 점이 많아지고 배울 점이 많아지기 때문에 저는 한 크리에이터의 영상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DPR 이하님 말고는 해외 크리에이터들 중에서는 이분 영상을 주로 자주 보는 편입니다. 딱히 다른 사람들 거를 많이 참고하진 않았는데 처음에 제가 참고했던 게 카메라의 기본 3요소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라이트룸 튜토리얼 뭐 해가지고 한두 개 정도 본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나가면서 카메라를 만져봤고요. 계속해서 촬영을 해봤고 계속해서 편집을 해봤어요. 보정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라이트룸의 모든 휠을 다 만지면서 그걸 거의 한 6개월 정도 반복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라이트룸의 인터페이스에 익숙해지면서 초야 죄송합니다. 갑자기 흐름이 끊겨가지고 어쨌든 간에 그냥 이렇게 말을 할게요. 라이트룸의 인터페이스에 익숙해진 다음에는 이제 이 휠을 돌려보지 않아도 아 이렇게 휠을 돌리면 이 정도 결과가 만들어지겠구나 라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자신만의 취향을 찾고 색감을 찾고 그런 식으로 사진을 독학했던 것 같습니다. Mind starts to imagine things that never happened. I start to believe that you're still in love with some other has-been. Baby, I'm just asking. Do you think I'm gonna be the last? 네, 한동안 수입이 없어서 힘들었던 적도 있는데 가장 보람찼던 순간은 이런 것 같아요. 제 기억을 누군가한테 끄집어내서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제 기억에서는 그 찰나의 아름다운 순간이 계속해서 남아있고 그 다음에 그게 오히려 더 미화가 되는데 이 기억을 누군가한테 끄집어낼 수 없어서 너무 답답했는데 그때 이제 카메라는 찰나의 아름다운 순간을 영원으로 기록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행을 다녀오면서 정말 낭만적이고 아름답고 누군가한테 공유하고 싶었던 순간들을 기록해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는 거, 저는 가장 그게 보람을 느낀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미국 여행을 하고 그 다음에 파리나 런던 여행을 하면서 찍었던 사진들을 이렇게 보여줄 때 가장 보람찬 순간인 것 같습니다. 가로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저는 파노라마로 올릴 때도 있는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 그거는 제가 튜토리얼을 여기 유튜브 쇼츠에 이렇게 만든 게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니면은 포토샵에서 이제 4,000, 5,000짜리 비율을 만들고 흰색 배경을 넣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 사진을 딱 여기 중앙에 넣는 그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이제 2컷 분할, 3컷 분할을 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가로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는 편입니다. 사진 작가가 될 수 있었던 과정과 노하우. 노하우는 딱히 없고요. 그냥 좋아하는 거 계속 열심히 하시다 보면은 언젠가는 자신이 원하는 그 미래가 되어 있을 겁니다. 과정 같은 경우에는 저는 21세기에 사진작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SNS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인스타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왜냐하면은 이런 경우가 없어요. 예를 들면은 나는 이제부터 사진작가가 되기로 결심했으니까 다 나한테 와 해가지고 딱 누군가가 당신 사진작가가 되기로 결심했다고요? 그럼 제가 이 사진이 필요한데 혹시 같이 협업하실래요? 라는 경우는 진짜 1도 없습니다. 자신의 작품을 계속해서 누군가한테 공유하고 세상에 공유해야지 세상에 어떤 누군가가 나 이런 느낌의 사진 필요했는데 우리 같이 작업해볼래? 라고 일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사진작가가 되기 위해서는 SNS에 꾸준히 자신의 작업물을 계속해서 올리면서 그런 다음에 발전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시다 보면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영문학과 전공이거든요. 근데 사진이라는 분야는 이 영문과랑 180도 정반대에 있는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 카메라가 너무 재밌고 영상이 진짜 재밌어가지고 저는 카메라를 잡는 일을 정말 하고 싶었어요. 근데 주변에 카메라에 관해서 아는 사람이 1도 없었고요. 사진이나 영상에 관해서 아는 사람이 정말 한 명도 없었고, 그 다음에 제가 계속해서 가고자 했던 길이랑 아예 정반대니까 이거를 방향을 돌리면서 이제 저만의 길을 개척하는 과정이 저는 무척이나 불안하고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진작가라는 분야로 그냥 국한시키지 않을게요. 어떤 사람들이든지 간에 사회가 정해준 길이 아니라 자신만이 개척해서 가는 길을 가는 사람들은 무조건 불안하고 방황하고 좌절하고 우울하고 이런 거를 겪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처음 시작했을 때는 막막해 미칠 지경이었어요. 진짜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짜 정말 간신히 그런 거 있죠. 어둠 속에서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엄청 살짝 발 떼기도 하고 괜찮네? 또 가볼까? 이러면서 이제 또 그러면서 한 발을 내딛었던 것 같아요. 그런 한 발이 계속되다 보니까 어느새 암수능 좀 약간은 뭔가 앞이 보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저만의 지도가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길을 가다 보니까 왠지 계속해서 이렇게 길이 뻗어져 있을 것 같아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 길을 가다 보면은
뭔가 왠지 더 내가 원하던 그런 길로 가게 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확신이 계속해서 들더라고요. You think, okay, I'm going to try to do this. When you're not good at it, you make a bunch of mistakes. It's like, what's the consequence if you pay attention? Is you're not quite so stupid anymore. That's the thing, is you've been informed by the results of your errors. And so what happens is you follow the beacon, you follow the light. And you're blind, so you don't know where the light is. It's dimly apprehended only, and you're afraid to follow it. But you decide to take some stumbling steps towards it. And as you take stumbling steps towards it, you become illuminated and enlightened and informed because of the nature of your experience, because you're pushing yourself beyond where you are, and you're going into the country that you have not yet been in. 처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제가 느꼈던 고난과 역경은 정말 내가 좋아하는 일이지만 내가 스스로 개척해야 되는 길이고 이거를 가는 게 옳은가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방황했던 그런 시기인 것 같고요. 계속해서 자신을 믿어주시고 두아툴라이크를 계속해서 열정적으로 하시다 보면은 자신만의 길이 결국에는 옳다라는 거를 알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사진작가가 되고 싶지만 아직까지는 불안하신 모든 청춘들에게 저도 마찬가지로 불안했고 2019년 가장 큰 고민은 내가 좋아하는 걸 계속 좋아하다 보면 인생이 망할까? 이거였거든요. 여러분이 불안한 거는 당연한 거니까 그 고난과 역경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극복하시다 보시면은 여러분의 인생이 찬란하고 의미를 가지실 겁니다. 사진 클래스 할 생각 있는데 너무 막연해요. 아직 지금 하고 있는 일도 바쁘기 때문에 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유튜브로 튜토리얼들을 많이 올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을 만들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참고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입문해 보고 싶은데 사실 아직 제가 막 필름 카메라 종류가 뭐가 있고 이런 거를 못 찾아봤어요. 그래서 항상 그 필름 카메라만의 느낌과 질감이 참 좋아서 해보고 싶긴 한데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천해 주시면은 그 추천받은 카메라를 제가 검색을 해봐서 한번 구입해서 언젠가는 입문하는 그런 영상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단순 편집은 AI가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영상이나 사진에 감정을 넣은 그런 작품들, 감정과 자신의 취향을 녹인 그런 작품들은 미래에도 계속해서 살아남아서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감정이나 영혼을 건드리는 무언가는 AI가 하면 오히려 징그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사랑을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건 오로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계속해서 살아남아서 미래에도 사랑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제 취향과 감성을 녹이려고 노력을 하는 중입니다. 그 비오는 날 그냥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저번에 POV로도 다뤘을 때 아시겠지만 우산만 쓰고 하고요. 방수 케이스가 있다는데 그거를 사볼까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우천 촬영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빛이 없지만 그 우중충한 감성을 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울의 블루 아워나 노을을 좋아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굉장히 그것만의 어떤 무디하고 글루미하고 그런 바이브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거를 제 사진과 영상으로 보여주는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뭐 이거에 관해서 어떻게 그렇게 담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저는 오히려 비 올 때는 시네마틱한 룩을 많이 좋아해서 색조를 좀 초록색으로 하는 편이고 아니면은 좀 약간 좀 푸른기를 돌게 하는 뭐 그런 보정을 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외장하드로 저장을 했는데 이거는 제가 최근에 뻥난 경험이 있어서 이 외장하드는 추천드리지 않고 여기 제가 지금까지도 잘 쓰고 있는 게 삼성의 T7 SSD거든요. 이거는 읽고 이런 속도도 C2C라서 굉장히 빠르고 저는 그래서 이거를 애용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T7 SSD 뭐 협찬 받은 것도 아니고 내돈내산인데 이거 너무 좋아서 지금 3-4개째 사용 중이에요. 2TB짜리로. 저는
사실 가장 애정하는 시간대가 블루아워인데 그 블루만이 주는 음울하고 하지만 그 음울함과 동시에 있는 낭만적임이 좀 좋거든요. 그래서 그 음울과 낭만을 동시에 살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살리려고 노력 중이고요. 그러면서 너무 또 데이라이트 사진은 많이 안 좋아하고 그냥 저만의 취향이 좀 막 센치하고 막 낭만적인 분위기를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서 그런 취향을 녹이면서 계속해서 사진을 보정하는 편입니다. 저는 95년생이고요 12월 달이라서 만 나이는 아직 27이고 아니면 그냥 원래 기존 한국식 나이로는 29입니다. 그래서 벌써 8월이네. 한 3-4달 뒤에는 30이 되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전공이 영문과인데 사실 저는 이런 고민이나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사진이랑 영상이라는 분야에 미쳐 있었기 때문에 아 내가 전공 공부를 하다가 이때 시간 빼서 이때 해야지 라는 생각을 안 했고요. 그냥 전공 공부를 하고 남은 시간은 그냥 다 사진이랑 영상에만 몰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냥 만약에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면은 자기가 필수로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을 제외하고는 자연스럽게 그 분야에 시간이 쏟아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에 도움이 안 됐겠죠? 저만의 경험이라서 네. 예전에는 그냥 그 새벽 감성이 좋아서 아 새벽이 나는 작업이 무조건 잘 돼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는 오히려 좀 핑계이자 변명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요즘에 생각을 하고 지금은 일어나자마자 밥을 먹고 그 다음에 카페에 가서 작업을 엄청나게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운동하고 돌아와서 또 밥을 먹고 나머지 시간에는 사진과 영상 편집을 엄청나게 합니다. 그게 너무 재밌다 보면은 새벽이 될 수도 있고 그냥 뭐 딱히 시간을 정해두진 않고요. 그냥 만약에 제가 어디 바깥에 출장을 나갔다 그럼 노트북을 무조건 들고 간 다음에 이렇게 막 영상이랑 사진 작업을 하고 그래서 저는 요새는 아 이때 더 새벽이 더 잘 돼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제가 할 수 있을 때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아 이것도 도움 안 되겠다. 그냥 저는 이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 분야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냥 어느 시간대나 제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을 때 한다. Last summer you were in my hand. Last summer you were laying in my 아 이거를 답변 안 했구나. 피곤하거나 하고 싶지 않을 때는 쉬시길 바랍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그렇게 쉴 틈도 주지 않다 보면은 공기가 차단이 되고 그러면은 자신의 열정의 불꽃이 꺼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때는 네 쉬세요. 만약에 몸과 정신이 피곤하면은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들이 계속해서 연속으로 오기 때문에 일단은 피곤하면 자시고 그렇게 자신의 신체를 건강하게 유지해야지 저는 모티베이션과 인스파이레이션도 계속해서 충족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히 무언가를 하진 않고 저도 그냥 편히 소파에 누워서 유튜브 쇼츠를 막 넘겨보거나 아니면은 제가 좋아하는 영화 보거나 책 보거나 이러는 편입니다. 네, 영상 사진 다 독학했고요. 처음에 진짜 제일 정말 형편없거든요. 제 작품들이. 아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좀 민망한데 잠깐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길스입니다. 초점이 안 맞아. 맞았다. 잠만. That was last summer. That was last summer. That was last summer. That was last summer. I'm convinced that the only thing that kept me going was that I loved what I did. You've got to find what you love. Your work is going to fill a large part of your life, and the only way to be truly satisfied is to do what you believe is great work. And the only way to do great work is to love what you do. If you haven't found it yet, keep looking and don't settle. As with all matters of the heart, you'll know when you find it. And like any great relationship, it just gets better and better as the years roll on. So keep looking, don't settle. 진짜 자신이 그 분야를 좋아하다 보면은 계속해서 하게 될 거고요. 그러다 보면은 잘하게 돼요. 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더 재밌어지거든요. 이게 긍정의 순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면은
더 잘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자신을 믿어주시고요.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Do what you like 하세요. 무조건 발전합니다. Why would you look outside yourself when you 사실 저는 엄청 찐 야경까지는 안 가는 편이에요. 그냥 노을이랑 블루 아워를 특히 좋아하기 때문에 제 인스타그램을 뒤져봐도 노을이랑 블루 아워 사진은 많고 아예 찐 나이트 포토그래피는 없을 건데, 그래서 제가 노을이랑 블루 아워 보기 좋은 포토 스팟들을 몇 군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Yeah, your heart is a sun and it shines as it opens.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M1 프로거든요. 제가 나오자마자 그 릴리즈 데이트 발표하자마자 한국엔 언제 출시되면서 계속해서 눈여겨보다가 산 게 이 녀석인데, 그래서 2021년 12월 달쯤에 아마 배송이 왔을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아주 너무 만족하면서 잘 사용하고 있는 녀석이고, 그 다음에 아마 올해 10월달? 9월 10월달에도 M3가 발표될 거라고 이렇게 소문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뭐 M1 프로 자체도 좋으니까 그 이상의 라인업이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돈만 있으시다면은 M1 프로 이상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그런 걸 사면은 참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한 조만간 한 달 안에 다시 이제 인스타 스토리랑 아니면은 유튜브 커뮤니티 통해서 제가 사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로우 파일 받아서 보정 진행하는 그런 콘텐츠 해볼게요. 네, 포토샵 사용하고 저는 아예 막 현실을 왜곡시키는 거는 뭔가 좀 그렇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로 디스트랙션들을 제거하는 용도로 많이 씁니다. 하나하나씩 지워보겠습니다. I was done growing up, had enough of chasing down. Why would you look outside yourself when you 이 소리 관련된 분야는 제가 조만간 유튜브로 다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소리를 관리하나, 이게 사실 영상을 계속 하시다 보면은 맨 처음 초보일 때는 오로지 비주얼에만 집중을 하는데 계속해서 영상을 보게 할 수 있는 힘은 결국엔 오디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디오가 정말 중요한데 아직 제 채널에서는 다룬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디오 장비 리뷰부터 해서 이거랑 마이크들 몇 개 있는데 그 리뷰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SFX, 그러니까 사운드 이펙트를 어떻게 집어넣고 어떻게 제가 보정 같은 걸 하고 이러는지 관해서 조만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중3이시면은 16살. 와, 저보다 10몇 년을 앞서 가시다니. 진짜 앞으로 계속 그 꿈 간직하시면서 정말 좋아하는 거 계속 하시다 보면은 마법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니까 네, 그 꿈 계속 응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카메라가 좋냐는, 저는 사실 솔직히 말하면은 사진을 찍는 행위랑 영상을 찍는 행위, 보정을 하고 영상을 만들고 편집하고 그거를 결과물을 보여주는 행위 자체를 좋아하지 장비 자체를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질문이 정말 많거든요. 입문용 카메라 추천해주세요. 뭐 캐논의 예를 들면 70D 뭐 이런 거 어때요? 라고 하는데 안 써봤어요. 제가 인생에서 써본 카메라는 알파 6000이랑 A7M3랑 A7M4예요. 그리고 최근에 스위스 다녀온 EOS R8 이렇게 써봤는데, 그래서 막 어떤 카메라를 추천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서 유튜브에 치시는 게 훨씬 더 빠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알파 6000 저는 굉장히 만족하면서 썼거든요. 그 초보자 당시에는. 그래서 만약에 정말 아직 좀 돈도 많이 없으시고 하지만 사진을 계속 찍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알파 6000 저는 추천드리고, 아니면은 가장 좋은 게 저는 휴대폰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휴대폰으로도 사진 촬영해 보시면서 그냥 찍는다는 행위 자체에 좀 더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색감 보정은 라이트룸으로 하고요. 이게 사실 저는 사진은 예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라는 질문 자체가 저는 답변을 드리기가 좀 많이 힘들어요. 그냥 제가 보기에 이 색깔을 이렇게 만지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 취향을 녹이는 거고요. 라이트룸을 통해서 제 취향을 이 사진에 투영시킨다, 반영시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진 찍을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우선은 첫 번째로는 구도가 안정적이어야 돼요. 물론 이제 일부러
뭐 예를 들면 더치 앵글이라고 하죠. 그런 식으로 일부러 구도를 틀어가지고 좀 더 긴장감을 주는 그런 의도가 섞이지 않는 이상 뭔가 계속해서 눈길이 가고 이런 거는 구도가 안정적인 사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구도를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그 다음번에는 이 사진을 찍는 동시에 이 사진은 이렇게 색감 보정을 하면 더 예쁘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 뇌가 자동적으로. 그래서 그런 거를 많이 신경 쓰면서 사진을 찍는 편입니다. 우선은 오프라인 강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메일을 통해서 이렇게 섭외가 많이 아무튼 좀 그래도 적진 않는 수준으로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지금까지는 좀 그랬어요. 사진이랑 영상은 저는 아직까지 예술 분야로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가르치지? 라는 좀 그런 게 있었거든요. 대학생 시절에는 영어 과외를 했어요. 그때는 수능을 대비시킬 때 어떻게 가르치면 될지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강의를 진행할 수 있었던 건데 사진이랑 영상이란 분야를 어떻게 가르치지에 대해서 고민이 정말 많았는데 이제 또 주변 크리에이터 분들이랑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제가 너무 깊게 고민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다음번에 만약에 강의 요청이 들어온다면은 그때는 이제 오프라인 강의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다음 팬미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엄청 거의 맨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이가 너무 극아이기 때문에 좀 그래요. 그리고 애초에 제가 팬미팅을 열면 많이 올까 싶기도 하거든요. 그런 좀 반신반의한 감정이 들기 때문에 아마 팬미팅은 그래도 한 구독자 10만 이상일 때 그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수입은 진짜 작가님들마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딱히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이것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2021년에 번 금액보다 2022년에 번 금액이 훨씬 더 많았고요. 그 다음에 작년 2022년과 올해를 비교해 보더라도 올해가 비록 4개월 남았지만 아마 올해가 더 많이 벌 것 같아요. 이제 작가의 입지가 계속해서 굳어지고 그 다음에 점차 이제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SNS가 더 커지다 보면은 훨씬 더 수입이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고정적으로 나는 이렇게 벌어 라고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사진작가 수입이 적나요? 라는 거는 좀 질문이 어려운 것 같고 그냥 그 작가가 되고 입지가 굳어지고 네트워크 형성이 되고 더 SNS가 커지다 보면은 더 많이 벌 거다. 이게 뭐 두루뭉실하지만 최선의 답변인 것 같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벌고 있는 수입이 저는 적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렇게만 말할게요. 영상사진 글씨체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이제 어도비 폰트를 쓰고 있는데 어도비를 구독하고 있는 입장에서 폰트들이 되게 예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개인 작업이든 상업이든 다 쓸 수 있다고 해서 거기에서 많이 구하고 있는 편입니다. 영어과인데 처음에는 이제 사회가 정해준 길을 따르려고 저는 그때 당시에는 영어 인강 강사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영어 인강 강사면은 카메라 앞에서 말을 잘해야지 라고 해서 그때 처음에 이제 카메라를 사고 말을 하고 영상 편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영상이란 분야가 미치도록 재밌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진짜 막 잠도 거의 못 잘 정도로 그 영상 분야에만 계속 매달리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2019년은 영상에만 매달리다가 자연스럽게 이제 카메라를 만지다 보니까 사진이라는 분야도 접하게 됐고 또 이제 2020년에는 사진을 시작하게 됐는데 미치도록 재밌는 거예요. 이렇게 재밌는 걸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어느새 사회가 정해준 길이 아닌 저만의 길을 걷고 있었고 저는 그게 영상과 사진을 하는 이런 지금의 제가 된 것 같습니다. 행복 별거 없습니다. 좋아하는 거 계속 좋아하면서 이렇게 좋아하는 걸로 행복하고 사진도 예쁘게 찍고 영상도 찍고 예. 그리피스 천문대 옆모습이랑 그리고 LA의 건물들이랑 같이 담을 수 있는 스팟이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야 돼서 빛이 그나마 지금 하늘이 조금 남아있을 때 빨리 움직여야 됩니다. 지금 춥고 힘든데 열정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열정 사진. 이렇게 힘들어야 재밌고 또 결과물도 좋죠. 그래서 얼른 찍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딱히 어려웠던 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저는 영상이란 분야가 너무 재밌었고 그걸 계속 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좋아하는 걸 계속 하다 보니까 잘하게 되고 잘하게 되다 보니까 또 재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선순환이 있었던 거라서 어려운 점은 딱히 없었고 대신에 이건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상과에 진학을 하게 된다면은 선배님들이 이미 현업에 뛰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배를 끌어줄 수 있다? 뭐 이런 점은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완전 아까도 말했지만 진짜 그냥 어두운 그 길을 불안과 좌절을 통해서 헤쳐나갔었거든요. 그래서 처음 시작은 훨씬 더 수월할 수 있겠다인 것 같고 사실 제가 뭐 영상과 이런 데를 수업을 들어보지도 않았고 전공을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뭘 배우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딱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대신에 아까도 말했지만 어려운 점은 그래서 딱히 모르겠고 그냥 재밌으니까 계속했다가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A7M4 2470GM2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쵸, 번들 참 아쉽죠.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는 A7M3랑 탐론 2875를 썼거든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도 탐론 2875가 굉장히 만족하면서 썼고 그래서 좀 가성비 렌즈를 추천할 때는 탐론 2875를 많이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근데 어떤 카메라 쓰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만약에 누군가 렌즈 추천해달라 한다 그러면은 가성비로 탐론 2875 추천드립니다. 어렵습니다. 특히 진짜 저 같은 경우에도 사회가 정해준 길이 아니라 제가 진짜 정말 하고 싶은 길을 걸었기 때문에 이 영상을 계속 보신 분들이라면 느꼈겠지만 굉장히 수많은 불안과 좌절을 마주할 거고요. 막연한 감정? 그러니까 앞에 길이 있을까? 라는 의심 자체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정말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믿어주길 바라고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 길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훨씬 더 무수히 많은 기회들이 있고 훨씬 더 마법 같은 순간들이 펼쳐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앞이 아무리 막연해도 당신이 사진작가에 대한 꿈이 있고 열정이 계속 있다면은 끊임없이 나아가세요. 그러다 보면은 정말 생각지도 못한 아주 아름답고 마법 같은 기회들이 펼쳐질 거고요. 그리고 자신이 남긴 기록물들 있잖아요. 그거에 굉장히 자랑스러워 할 거예요. 저는 지금도 제가 남긴 사진들을 보고 있으면은 아, 내가 참 아름답게 남겼구나 싶은 순간들이 많거든요. 저는 사진을 2020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이제 3년, 이제 4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작업물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걸 평생 한다면은 정말 누군가에게 아주 힐링이 되고 긍정이 되고 모티베이션이 되고 인스파레이션을 줄 수 있는 작품을 남길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희망찬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예술로 누군가를 치유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드니까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그래서 정말 좋아하는 거 계속 좋아하다 보면은 내가 이렇게 되고 싶은 이상향보다 훨씬 더 멋진 나 자신이 되어 있을 거다. 자신에게 주어질 수 있는 수많은 기회들이 있을 거고 수많은 도움들이 있을 거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스토리를 만들면서 꾸준히 나아가면서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다. 누군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진작가라는 꿈은 정말 엄청나게 멋있고 엄청나게 값진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부심을 갖고 아무리 불안하고 두렵지만 계속해서 나아가세요. Do what you like 하세요. 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50개가 넘는 질문을 했는데 목소리가 좀 나간 것 같아요. 목이 아플 정도로 했고 제 답변이 도움이 안 되는 것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뭐 도움이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냥 걸러 들으시고 진짜 그냥 제 100% 주관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너무 받아들이지는 마시고 필터링해서 거쳐 들으시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말한 의견은 2023년 8월 4일 제가 갖고 있던 생각이다. 언제 또 바뀔지 모른다. 이런 것도 염두에 두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살고요. 그래서
뭐 이런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전 앞으로 Do What You Like를 하면서 더 멋있는, 더 발전하는, 더 실력 있는 작가가 되도록 노력할게요. 지켜봐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거는 여러분들의 응원 덕분이 정말 큽니다. 여러분들이 시청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 해주시고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제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정말 제 모든 진심을 담아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더 Do What You Like 하는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 인생의 모토죠. Do What You Like를 다시 한번 말하면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진심. 다음에 또 멋진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That was last summer. That was last summer.